자, 이번 강좌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면 무조건 갖는 성질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이런 성질이에요.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면 fx는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아주 직관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곰곰이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자, 그림을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볼까요? 자, y fx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닫힌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가 되어졌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함수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지금 정의가 된 거니까 그 안에서 요런 최대값을 갖고 그 다음 이렇게 작은 최소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단순하게 최대치수의 정의예요. 이게 닫힌 구간 내에서 함수는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내용. 간단하죠? 참 직관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곱씹어 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반드시 닫힌 구간이어야만 할까?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함수가 연속이어야 될까? 불연속이면 안 될까? 하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역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함수면 무조건 닫힌 구간 그리고 연속이어야 되나? 요렇게 확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가 정의가 되기를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졌다면 과연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y fx예요. 자, 그런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졌다고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있다면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게 될 텐데 어때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지다가 보니까 최대 최소값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져야 하는구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불연속이면 어떨까? 이것도 궁금하죠? 불연속이면 어떨까? 자, 적당한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까요? 자, y fx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가 정의가 되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만일에 최대값이 있어야 될 자리가 불연속이고 최소값이 있어야 될 자리가 불연속이라면 어때요? 최대값, 최소값은 없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함수는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역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어요. 역은 뭘까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면 함수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 자, fx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면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과연 이 역이 성립이 되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적당히 함수를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안 되는 경우는 반례만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y fx. 자, 그런데 그리고 여기 열린 구간, 그 다음 여기 열린 구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일단은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얘가 만일에 여기에서 불연속이에요. 여기서 불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에 있다고 치고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에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정해진 구간 내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리고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연속 맞나요? 안 맞죠? 닫힌 구간인가요? 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단순한 내용인데 꼼꼼히 곱씹어 보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워버리고 또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가 갖는 두 번째 성질입니다. 요거예요. 이른바 사입값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값의 정리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꽤 오래전까지는 중간값의 정리, 중간체 정리 그렇게 사용을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또 다른 부분에서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할 때는 사이값의 정리도 좋고 중간값의 정리, 중간치의 정리 다 확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또 내용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구간 양 끝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그 값들, 구간의 양 끝값 사이에서 임의의 값을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함수값으로 갖는 C라는 지점이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내용. 앞서서 봤던 최대체 최소값의 정리에 비해서 좀 복잡합니다. 말도 많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그려야 될 것이고 구간의 양 끝값이 달라야만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까요? 자, y = fx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열린 구간을, 닫힌 구간이죠? 닫힌 구간 하나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a, 그 다음 여기에 b,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함수값 fa, 이 부분에 대한 함수값 fb,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조건이네요. 그랬을 때 fa하고 fb 사이의 임의의 값, fb하고 fa 사이의 임의의 값이면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그죠? 이렇게 우리가 k라는 값을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하자. 그러면 그런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자, y = k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요런 지점을 만들어내는 C라는 지점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요렇게. 근데 그것도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대요. 만일에 우리가 K라는 값을 여기서 안 잡고 조금 더 내려가지고서 여기쯤에서 K를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되면 C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다시 한번.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를 그리고 구간의 양 끝값이 서로 다른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이에서, 함수값 사이에서 임의의 한 값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x값이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사이값의 정리예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학교 시험에서도 보통 직명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뭐 대충 내용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때는 별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림 딱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런데 꼼꼼하게 따져보면 여기도 따져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 값의 정리처럼. 자, 제일 먼저 꼭 닫힌 구간이어야 하나. 두 번째, 꼭 연속이 함수이어야 하나. 꼭 함수값의 양 끝값이 서로 달라야만 하나. 이게 단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일에 저런 단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꼭 열린 구간에서 마무리를 해줘야만 하는 걸까 하는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좀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닫힌 구간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열린 구간으로 한번 해볼래. 이런 경우는 어떨까? 안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얘기하는 1, 2, 3, 4번의 형태가 전부 다 저 틀에서 벗어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얘기 자체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열린 구간으로 잡아줬는데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A라는 지점에 대한 함수값.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아, 열린 구간인데 닫힌 구간으로 그림을 그려놨네. 자, 이렇게 열린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쭉 따라 올라와서 함수값이 여기서 존재를 해요. 여기서 여기쯤 얘보다는 높은 위치에 이렇게.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한번 봅시다. 자, 이게 y=fx예요. 이게 y=fx. 자, 이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한번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가 지금 FA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FB니까 이 FA하고 FB 사이에서 또 적당하게 값을 하나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K를 여기다 잡았어요. y=K. 그랬더니 K 값을 만들어내는 위치가 있나요? 없네요. 이 사이 값을 잡아냈더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열린 구간으로 잡아줬을 때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서 연속성이 담보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는 닫힌 구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이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함수가 불연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닫힌 구간에서 불연속이다. 불연속이 되어진다. 자, 함수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y=fx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b에서의 함수값. 그런데 얘가 이 위치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fa고 여기가 fb고 그런데 FA하고 FB 사이에서 사이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여기 있는 이 지점을 선택했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y=k가 이 사이에서 이렇게 진하게 잡아버린 거예요. K를. 그랬더니 불연속이다가 보니까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 C라는 값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어져야만 사이값에 대한 이야기를 꾸려나갈 수가 있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FA하고 FB가 같다면 어떨까? 이때에는 같다면 어떨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일 우매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를 FA하고 FB 사이의 값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같으면 사이값을 잡을 수가 없겠죠. 가장 직관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자체가 사이값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는 대소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소관계가.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되니 안 되냐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약간 모자람이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열린 구간 안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 만일에 결론이 닫힌 구간으로 얘기가 되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왜 여기서는 처음에 조건을 달아줄 때는 닫힌 구간으로 얘기를 해주고 왜 열린 구간으로 얘기를 해야만 되나? 난 닫힌 구간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이 내용과 가지고 같이 결부가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 여기가 a고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b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fa가 되어지겠죠. 여기가 FB가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만일에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y=k가 A하고 B 사이에서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만일에 여기서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y=k가 이렇게 잡혔다. 이렇게 y=k가 잡혔어요. 자, 이렇게 잡히게 되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얘도 의미가 없는 의문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의미 없는 의문이 돼버리는 겁니다. K라고 하는 값이 FB하고 같아진다라고 하면 이것의 사이값이 아니지요. 그죠? 사이값이 아닌 상황이 여기서 연출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결론을 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에서 B라고 하는 지점을 구태여 포함시켜가지고서 결론을 내려줄 필요는 없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학에서는 의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아예.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따지고 보니까, 이건 만만치 않은 정리구나. 상당히 중요한 정리가 되겠구나. 오케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이값의 정리는 방정식을 풀어나갈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정리이기도 합니다.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근이 있는가 없는가, 실근이 있는가 없는가. 실근이 있어서 그것을 풀었을 때 의미를 갖는다면 좋겠지만 실근이 없는데 우리가 구태여 풀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좌표평면상에서 얘기를 할 때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근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근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 이게 만일에 X축이라면 이게 만일에 X축이라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 equal to 0인 X축이라고 본다고 치면 바로 이 위치가 근의 위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값의 정리를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가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볼자노의 정리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값의 정리 다시 한번 좀 점검 좀 해봅시다. 함수 fx가 구간 닫힌 구간입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구간의 양 끝값이 서로 다르면 그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해서 FC equal to K임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꾸려나가게 될 텐데 이때 닫힌 구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다음 그 안에서 연속인 함수다. 그 다음 세 번째 구간 양 끝까지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이런 세 개의 조건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거 사이값에 관한 정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입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일단 여기까지 똑같네요. 그 다음에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 이라고 그랬어요.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FA하고 F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FA하고 FB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특징을 잡아가지고서 특정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fx equal to 0인 방정식이네요. 이 방정식이 구간 AB에서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볼자노의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교과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는 빠져 있죠. 빠져 있고 실제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우리가 이 과정을 많이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네,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거보다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구간 양 끝에 함수값만 찾아보면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예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주기를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구간 1, 2, 열린 구간 1, 2에서 실근이 있느냐.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일단은 얘를 함수의 꼴로 놓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질 때 fx에 대해서 얘기를 꾸려나가는 게 편한 거니까. 자, 그러면 얘를 fx라고 놓아줍시다. 자, fx라고 놓아주고 구간 양 끝값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자, f2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0, 마이너스 1이 되어지나요?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버리네요. 음수. 그 다음 f2를 생각을 해보면 f2는 여기가 0이 되고 로그 2
얘는 양수죠. 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뭘 빼먹었나요? 이거 판단 안 했네요. 이거 판단 안 했어요. 그죠? 일단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얘를 fx라고 놓아준다라고 하면 x는 0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입니다. 얘는 전 실수에서,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그러니까 x의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연속인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값의 정리를, 좁게는 볼자노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구간의 양 끝값의 부호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f1과 f2의 곱이 0보다 작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fx equal to 0는, 즉 얘는 구간 1, 열린 구간 1, 2에서 실근을 갖는다. 사실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런 답안을 본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반드시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by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뭐 괄호를 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1과 2 사이에서 로그 x도 그렇고 x-2도 그렇고 연속인 형태로 가면서 이게 지금 휘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그런 함수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로그 x의 형태를 쫓아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범위를 1부터 2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얘기를 꾸려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 참고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분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자, 현재 지금 그림을 대충 보면 대충 요렇게 아마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로그 x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요렇게. 그죠? 그리고 x equal to 0, 즉 y축이 점근선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점근선이 되어져 가지고서 그림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가 바로 y equal to fx. 요것의 그림입니다. 요것의 그림.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현재 지금 1과 2 사이에서 분명히 근을 하나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그려놨는데 범위를 좀 더 좁힐 수 없을까? 좁힐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1과 2 사이 한 절반 정도 되어지는 값, 한 2분의 3 정도 되죠. 자, 2분의 3 정도 되어지는 곳에서의 함수값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역시 음수네요.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정확하게 그려진 거죠. 그 다음에 또 2분의 3과 2 사이에 절반값 한 4분의 7 정도? 4분의 7 정도 값을 또 한번 넣어서 값을 보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음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위치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치면 넓게 얘기를 했던 이 근의 위치가 대충 좀 더 좁혀가지고서 x는 대충 4분의 7부터 2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불과 4분의 1 정도 차이니까 어느 정도는 얘보다는 범위를 상당히 좁힌 그런 범위가 얘기가 되어져서 좀 더 확실한 그런 풀이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예문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A, B, C 사이에 이런 대소관계가 있어요. 당연히 실수라는 얘기겠죠. 이랬을 때 x-a, x-b 플러스 x-b, x-c 플러스 x-c, x-a equal to 0라는 2차 방정식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거를 한번 좀 증명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x축하고 두 군데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일단 우리가 함수로 봐야 되겠죠. 일단 함수로 하고 놓고 이거에 대한 지금 언급되어진 위치가 A, B, C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 값도 정확하게 몰라요. 얼마인지. 그 위치 값들을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x가 a일 때
FA가 얼마인지, X가 B일 때, FB가 얼마인지, X가 C일 때, FC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그 부호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얘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FA면 제로, 그러니까 A-B, A-C. 마이너스네요. 음수. 그러니까 양수. 자, B가 들어가 주게 되면 제로, 여기서 B-C, B-A.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럼 뭐야? 얘는 음수, 양수. 그러니까 음수가 되어지는 거고. 자, FC는 요것만 살아나겠죠? 제로니까. 얘에서 C-A, C-B. 그랬더니 양수.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A, B, C 세 개의 지점에 해당되어지는 함수값은 이렇게 나왔다. 얼마니 이게 몰라요. 하지만 부호는 정확하게 아니까 그림의 대체적인 개형은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인 개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C라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이것들에 대한 부호만 판단을 해보면 A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래요. 대충 양이니까 대충 요 뒤쯤. B에서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대충 요 뒤쯤. C에서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충 이 어디쯤. 그러면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려면 바로 사이값 볼자로 정리. 자, 얘에 의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 위치하고 이 위치에서 근을 갖겠구나. 그림도 우리가 첨가를 시켜주면 보다 더 명확한 답이 되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A하고 B 사이에서 하나,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서 하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존재한다. 왜냐하면 뭐 바이 하고 써도 되겠지만은 왜냐하면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꾸려주면 아주 완벽한 풀이가 되어지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배웠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와 사이값의 정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둘 다 직관적인 정리예요. 그런데 사이값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서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증명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이값의 정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항상 조건들 체크 잘하면서 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